물론 돈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옆에 네.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만난 지 3개월 된 30대 커플입니다.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가 10일 전에 약간 다툼이 있었고 그날 전화통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 없었고 통화 중에 결혼 얘기를 꺼냈던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결혼 얘기 한 적 없다고, 현재 좋아하고 계속 만나고 싶지만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의 심리, 갑작스럽게 이별한 이유, 그리고 재회 가능성 여부예요. 일단 이제 만난 지 3개월 됐는데 10일 전에 이제 다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싸우셨어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연락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회식을 한다고 하고 그날 쭉 연락 두절이 됐었어요. 네네. 다음날 오전에 어제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간단하게 왔는데 저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워낙 싸운 적이 없고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잘 뭐 연락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음날 이제 일상적으로 카톡이 오는데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으니까 좀 티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친구 집들이를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네. 평일에 무슨 집들이를 가냐는데 이제 그게 좀 날카롭게 느껴져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끝나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못 참고 전화를 했어요. 네. 나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통화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술을 길게 마시는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대처를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술자리 마치고 이제 전화를 더 길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1시간 만에 더 있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때 좀 제가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간다고 카톡이 또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에 온도차가 되게 느껴졌어요. 1시간 반 통화할 때는 어떡하지, 어떻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말이 갑자기 없고 텐션이 되게 낮아졌더라고요. 네. 분위기 변화를 되게 느꼈어요. 뭔가 이건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친구가 사실 지금 좋고 계속 만나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갑자기 그래서 결혼 얘기를 이제 꺼내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처음 만날 때 저희 나이 차이가 있어요. 좀 연상 커플인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미래를 그려가는 만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 결혼이라는 단어를 서로 언급을 한 적은 없거든요. 만나면서. 네네네. 그러면 마음이 떴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화가 끝이 났어요. 일단 이 남자의 태도의 이유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원인이 본인한테 있지 않아요. 전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게 대인 적이 한 번 있거나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된 겁니다.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사실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결혼을 생각을 혼자 속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어쨌든 30대는 특히나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만나는 여자를 결혼감으로 보는 남자인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도 결혼을 여자분이 되게 원하는데 본인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서 감정이 나쁘지 않았지 먼저 헤어짐을 고해서 좀 힘들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마지막 연애를 했을 때. 남자분이 차인 거예요? 자기가 찼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그랬는데도 이제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긴 했어요. 연애 초반에. 집착하는 여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집착은 여자 기준에서 집착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은 집착이라고 하면은 거의 괴롭힐 정도로 집착을 해야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억지로 이제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집착으로 보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편이지만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성가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가신 집착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회피형이 맞고요. 전에 만났던 그 사람도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그만큼의 어떤 구속이라든가 혹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미뤘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본인과 이렇게 한 것도 그 사람과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그런 게 맞고 제가 결혼하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제 와이프한테 제가 실제로 한 얘기기도 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딱 느끼는 건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니까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같은 공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평생 붙어 있어도 괜찮은 거지. 이런 사람조차도 내가 딱 들어왔을 때 혼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항상 옆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막연한 어떤 답답함이 느껴져요. 물론 그것도 네.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서 이제 뭐 결혼한 네. 남자들이 뭐 너는 결혼하지 마, 뭐 능력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특유의 어떤 결혼 생활의 답답함, 영원한 동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답답함을 상쇄를 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네. 괜찮겠구나 싶어서 저는 안도를 했던 건데 솔직히 제가 이제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죠. 전에 만났던 얘랑 쟤랑 걔랑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죠. 네. 걔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이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옆에 있을 때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내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전달하잖아요. 집이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연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좋은 거 하려고 만나는 거고, 물론 결혼하면 그게 다 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도 내가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나누고 집에 가면은 충전이 되는 그런 삶들, 그런 삶을 꿈꾸는 네. 사람들은 애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자에게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네. 남자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여자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성향 자체가. 여기서 네. 얘기하는 긍정과 부정은 사소한 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불안해하거나 잘못될 걸 걱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 네. 탓을 한다거나 이런 포인트에 이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당연히 이것도 장단점이 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신에 이제 위기의식이 되게 강하죠. 근데 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한테 어떤 보여주신 행동들은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토로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1시간 반이나 더 있었냐? 왜 네. 이렇게 했냐? 왜 술자리 연락이 두절됐냐? 당연히 연락이 두절 안 되는 게 훨씬 맞고 그게 맞죠. 하지만 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30대인데. 또 회식이라는데 어린애들은 뭐 연락 두절 된다 하면은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랑하면 연락을 항상 해줘야 되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냐, 뭐 이런 뻔한 소리 하는데 그 소리는 사실 진짜 20대 중반에 졸업해야 되고요. 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게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할 줄 아는 게 어른인 거잖아요. 네. 어른끼리 하는 게 또 결혼인 거고, 나는 평생 그냥 어린애로 살래,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정을 함께 꿈꾸는 그런 사람과 만난다면, 나도 그렇다면 부정적인 거에 대한 에너지를 덜 보여주시는 게 맞았다. 네. 갑자기 지금 전화해 아니면 카톡해요, 할 말 있다고, 나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된다 네가. 내가 연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낸다거나 어떤 너의 그런 것들을 구속한다거나 투정을 부렸던 거는 사실이다. 네. 그 입장도 뭐 네가 이해해주든 안 해주든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 나는 실수한 거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만나서 얼굴이나 볼래? 얘기나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범이기 때문에. 이게 재범이면 전과 뭐 2, 3, 뭐 4, 5, 10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회가 점점 떨어지긴 하는데 한 번 네. 정도는 이렇게 이별 통보 받았어도 한 번 더 얘기해서 맞춰갈 만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남자를 절대 회피형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다음에 뭐 또 똑같이 서운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정말 이제 끝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별 받아들이는 카톡을 사실 남겨놨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사람 마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카톡으로 남겨놨거든요.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건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이게 콤플렉스가 됐는지 뭔가 내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렇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전혀. 이 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랬구나.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 진짜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평생 동거인이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남자들 동굴 들어가는 거 충전해야 돼요. 얘들은 그 충전하는 시간에 보장해 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바가지 긁는 거를 보통 여자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얘기하지 남자가 바가지 긁는다는 말이 잘 없는 이유는 여자가 보통 실제로 나를 좀 봐줘, 너 항상 날 봐주고 평생 나랑 함께 해야지 왜 항상 그러지 않아라고 긍정적일 때가 9개라도 1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지적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가지를 긁는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남자는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점점 답답해지고 집에 나가고 싶고, 와이프가 친정 간다고 하면 갑자기 뭐 입꼬리 실룩실룩거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연애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을 나중에 언제든 해서라도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바가지를 긁는 순간 남편은 내가 집에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안 긁고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록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막 식는다거나 결혼을 후회한다거나 결혼 생각을 하다가 이별 통보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남자가 부정적인데 반대로 여자가 긍정적인 부분은 실제로 여자의 영향을 남자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부정적인데 남자가 긍정적이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수가 남자까지 같이 부정적이 된다. 보통은 그걸 원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남녀 갈등도 심하고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꾸 따지고 들잖아요. 누구든 남자도 그쵸. 따지고 들고 여자도 따지고 들고 안 그래도 다들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미를 보인다면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도망가는 거를 무조건 그 사람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한 번 겪은 게 아닌 거야.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야. 나이가 전부 30대니까 아시잖아요. 네. 너만 그런 게 네네네. 아니라 다들 그래. 다들 그러니까 아 얘도 또 이러네 이럴 거예요. 아 몰라 1시간 반 더 놀아 하면서 집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친구 집에 집들이를 한다라는 거를 그런데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네, 제 맞아요. 와이프가 맞아요. 갑자기 뭐 있대. 뭐 누구 만나러 간대. 근데 제가 까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전 충격 안 받아요. 네. 잘 갔다 와요.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봐요,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기운은 절대 주지 말자. 절대 속박하지 말고 네 삶은 네 삶이다.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얘기는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문제가 네. 될 수도 있지. 근데 저 보내줘요. 그 친구들 다 집들이도 왔었고 재밌게 놀고 뭐 저도 여사친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여사친 만나러 가진 않는데 저는 완전 집돌이 스타일. 와이프가 완전 박순이었어가지고 지금은 저를 만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다 이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 평생 동거인이니까 약간 무신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트라우마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요즘엔 그런 트라우마 있는 남자들 되게 많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 남자 안 만나면 되지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네. 사람 만나겠어요. 나이 차이 얼마나 되세요 혹시? 6살입니다. 본인이 연상이에요? 네. 그러면 뭐 연하남에 뭐 귀엽게 봐줘야죠. 귀엽게 봐주면 대신 뭐 한창 놀 때잖아요. 맞아요. 네. 네. 누나가 이해해야지. 그럼요. 알겠습니다.